TMF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금요일 날 받아줄 줄 알았어요. 회생 신청을. 근데 자율 구조조정을 한 달을 시간을 더 줘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영권을 한 달을 더 유지를 시켜준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얘네들이 돈을 갚으려고 할지 돈을 더 빼돌리려고 할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UMF 니 한 달 더 해봐. 대신 니네 부채나 이런 것들을 동결시켜줄게. 이런 일방적으로 회사한테 유리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팀원 위메프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법원이 승인하면서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회생 절차 진행은 보류되는데요. 이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절차의 시작이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입니다. 현재 채권자 수가 팀원 4만 7천여 명, 위메프 6만 3천여 명으로 11만 명에 달하는데 일단 가동이 되지만 채권당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피해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대리를 해준다든지 채권자 대표가 나서서 이걸 다 받아갖고 정리를 해도 사실은 이게 돈을 받아내야 나눠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11만 명의 일반 채무자들이나 가입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안에서 야 니네가 대표 뽑아갖고 해상 방안인 거 이거 회의할 수 있게끔 누구 하나 끌고 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하려고 하면 법무법인에다가 위탁 주는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들이 가뜩이나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대표자와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여기에 선임비를 또 십시일반 걷어갖고 모아서 소송을 진행해서 이겨야 추심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추심자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그 반환금 못 받은 사람부터 몇 억을 뛰는 여행사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소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 11만 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일반인 소액 피해자들은 지쳐갖고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울 같은 애들이 주가 조작을 할 때 대주주들 지분을 다 팔아버리고 소액주주 지분을 99%로 만들어갖고 자 나중에 소송합시다. 누가 대표할래요? 그러면 대표하러 나올 놈이 없죠. 생업이 있는데 이런 절차를 지금 정부가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누가 나서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부의 개입 없이 진짜 민간 소비자들 11만 명이서 제대로 된 구제에 관련한 단체 내지는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직 남아있는 돈의 처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돈들 중에 공중에 붕 떠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CP사라고 불리는 대금 관련한 관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 안에 있는 돈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자 내가 위메프로 해갖고 해외여행 티켓을 끊었어요. 100만 원짜리를. 근데 이 해외여행을 진행하는 회사는 노란풍선이라는 여행사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 돈은 위메프에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은 CP사라고 하는 카드사나 CP사라고 하는 중간 결제 업체 안에 현재 에스크로 상태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그만두게 되면 수수료를 까고 돌려받는 거고 내가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갔다 왔어야 해야 이때 여행사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피해자는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직 안 갔으니까. 그럼 이 돈을 돌려줄 수가 있냐? 물론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 돈은 위메프하고 여행사의 돈이 결합돼 있는 돈이야. 즉 여행사는 이 돈을 받아서 여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여행에 관련해갖고 수술, 이게 판매 수수료를 위메프에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행사는 아직 위메프한테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말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위메프가 나 수수료 안 받을게. 이 손실 보는 분들한테 이거를 돌려줘. 또는 정부가 그렇게 해서라도 먼저 돌려줄 수 있는 돈은 돌려줘. 이렇게 하면 이 CP 회사에서 그 돈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면서 예를 들자면 해약에 따른 뭐 일부 위약금이 있겠죠. 그 위약금을 해가지고 돌려주면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잣 같은 게 뭐냐면 여행 약관이라는 게 있거든. 그 여행 약관 안에 이러한 사태에 있을 때 몇 프로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사는 뭐냐면 그냥 여행 가. 우리는 결격 사유가 없어. 네가 그냥 여행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난 불안해서 못 가겠어. 나 그냥 돌려줘. 아니 너의 일방적인 변심이기 때문에 나 이 돈 못 돌려줘. 나 이미 표도 예약했고 호텔도 예약했고 다 했어. 여행사 측에서는. 굳이 간다 그러면 한 30%만 받든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와 UF가 서로 떠넘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안 갈 거야. 내 이 돈 못 받게 됐으니까 안 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못 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만 걸었어. 뭐 얼마까지 해서 계약금만 걸었는데 완불이 안 치러진 상태이거나 이런 경우에 할부로 끊었거나 이런 경우겠죠. 할부로 끊었거나 이런 경우에 나 납입을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납입 못하면 우리도 환불 못하지. 거래가 안 끝났으니까. 요렇게 이제 돈장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때 위메프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나는 원래 그 수수료만 받기로 했는데 나는 포기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정리하세요. 대신에 둘 사이에서는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대신에 나는 100만 원 돌려준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되게 웃긴다. 중간에서 그러면은 위메프나 티몬 같은 데서는 야 우리는 수수료 벌면 벌고 그다음에 이런 일 터졌을 때는 우리가 쏙 빠지면 되고 얘들은 뭐 왜 있는 거야 그럼 중간에? 원래 그런 거를 하라고 있는 회사인 거죠. 야. 본인들의 지명도나 영업력을 갖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면서 구전을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플랫폼 사업 아닙니까? 야. 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도덕성이 이번에 여실하게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가게 되면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여행사는 손해를 안 볼 겁니다. 결국 나중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뭐 반환 신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50%도 못 되는 반환금을 받고 합의를 보고 반환을 받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다른 약관이 있어서 뭐 100%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메프가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 경우에는 결국 위메프에서 나중에 그 돈은 여행사가 챙기고 위약금은 위메프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왜? 여행사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랑 계약을 안 했다라고 하는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할 거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위메프가 중간에서 그 연결을 해주는 목적도 우리 믿고 해 이거잖아. 근데 우리 믿고 속은 거니까 어떡하니 내가 너의 믿음을 배신했는데 네가 참아야지. 네? 언제 나를 믿으라 그랬어? 라고 지금 배짱 튕기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런 방식대로 정당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피지사와 여행사만 배를 불리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못 받게 된 돈, 이미 날려먹은 돈, 그러니까 이미 납품을 했는데 물건 대금을 떼먹어서 없어진 돈 이제 2조를 넘어섰어요. 이제 일주일 만에 벌써 7천억이 늘어난 거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만 관련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큐텐의 본사를 찾아가 봤답니다.
네, 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지분을 팔아서라도 수습하겠다고 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큐텐 본사를 찾아가 봤더니 이게 외부인 방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복합 물류센터에 갔는데 이게 이제 큐 익스프레스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직원들이 배송 준비 한창인데 배송 물량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도 몇 년 새 이용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데요. 싱가포르 기업청에서 확인한 큐텐의 2021년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한 3,450억 원인데 영업 손실액이 2,280억 원 정도로 영업 손실액이 66%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출의 66%가 손실인 거죠. 이게 왜 이런 구조가 생기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린 얘들은 중개업이잖아요. 얘네들의 매출이 겉으로 보기에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얘네 매출 같지만 실제로 85만 원은 업체 돈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지들이 순수하게 챙길 수 있는 거는 물류비 또는 거기에 들어간 수수료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마진율이 10에서 15%를 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 플랫폼 사업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물류 기업을 이거를 만든다고 인수를 한다고 그래갖고 이쪽으로 들어간 그 UMF나 팀원 자금이 1,0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 돈이 여기 들어갖고 인수가 됐는데 매출을 못 일으켜요. 물류에서는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막 이게 돌아가야 매출이 생길 건데 3년, 4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다른 업체께 막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이 회사는 돌리면 돌릴수록 마진이 없이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도 초창기에는 저희는 뭐 연간 1조를 손해봐도 뭐 소비자를 위해서 뭘 하겠다. 막 이지랄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영업 베이스를, 그 포지션을 넓히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그때 갖고 이제 한 방에 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미 큐텐은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린 거야. 그래서 이 큐텐이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상 지금 가치가 없는 기업인 거고, 가치가 없는 기업의 지분을 판다고 한들, 그걸 누가 시장에서 사주겠냐는 거지. 휴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팀원이나 이거는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가액이 본사 쪽에서는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피해자들끼리 피해액을 모아갖고 이걸 주식 형태로 전환을 해서 니들이 주주가 되어라. 그래서 니들이 경영을 하거라. 주식 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이게 빚을 주식으로 해줄 테니까 네. 저기요. 니네가 경영을 해. 저기요. 휴지 조각이잖아요. 아니 이 큐텐 거 주는 거 아니야. 이 팀F, 팀원하고 위메프, 아니 저기요. 팀F하고 위메프를 그런 피해자들이 그러면 저희가 이 회사를 한번 살려봐요. 이걸 하라고요? 그렇지. 미친 거예요? 그게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영배 대표가 제시한 대안인데요. 사태 해결책으로 미정산 판매자들이 팀원 위메프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대주주가 되면 국민들이 한때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쌍용차 팔아주기 운동처럼. 팀F 있는 정말 우리 국민들 소중한 나의 이웃들이 힘들어지니까 나 굳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 팀F에서 앞으로 여행 티켓 사고 공연 티켓 사고 해갖고 우리가 팀F를 살려주자 뭐 이런 식의 운동이 일어나갖고 매출이 지금보다도 훨씬 많아진다. 그러면 살릴 수도 있겠죠. 살릴 수도.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동안 팀F가 국민들한테 뭔가 막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그런 기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 다 필요 없고 내가 피해 본 것만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런 식으로 구제책을 내놓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이 뛰어들어서 정부가 뛰어들어서 지금 자산 동결해놓고 관련자들 세무조사 내지는 재산 은닉 관련된 조사하고 해외에 있는 법인에 숨겨진 비자금 찾으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회사 주주들, 대주주들이나 고용배 같은 사람이 있는 지분을 소각해서 날리더라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피해액을 우선 변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인을 만들어 갖고 피해액을 주식으로 전환해 줄 거면 기존의 다른 회사 운영진이나 이런 사람이 갖고 있던 법인들을 다 날려 가지고 그 주식의 가치를 좀 더 피해 산정 이상금이 나올 수 있도록 높여주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갖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 구형배하고 피해자들 당신들 11만 명이 알아서 하라니까? 한 달 후까지 기다려주는데 안 되면 그냥 파산 처리하고 끝낼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파산 처리를 받아보면 여기에 관련된 피해는 11만 명이 n분의 1로 나눠서 퉁치는 거고요. 그리고 김영배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 배임에 대한 이런 걸 입증하지 못하면 구상의 권리도 받아낼 수가 없어요. 회생이 돼버리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 버리면 대표자에 대한 법적 구속이 안 된다고. 이런 방면으로 정말 천재적인 놈이 스케줄을 잘 쌌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러고 몇 년 있다가 사람들이 또 잊어버릴만 하면은 또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는 원래 이걸 업으로 하던 놈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다음번에는 어디 베트남에다 뭔 법인을 차려가지고 커피나 식당 체인을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똑같은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근데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으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구형배 저기 배째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니에요. 미국 같았으면 벌써 철컹철컹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권도영이라고 루나코인 이 관련해서 하던 얘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여권법으로 잡혀 있잖아요. 몬테네그로의 여권 위조 여권으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줘. 그렇지. 이 새끼 잡아서 6조 원 벌금 때려야 돼. 이러고 있는 왜냐하면 거고. 미국에도 피해자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야. 그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처벌할 테니까 이거 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전임 법무장관 몬테네그로의 범위 정무장 이거 미국 줘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법무장관이 바뀌었어요. 이 새끼가 그거 안 가고 계속 소송을 해갖고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법무장관 바꿨어. 법무장관이 야 접수는 미국이 빠른데 이메일 발송 낭태는 한국이 빠르네. 한국에 보내주자이?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이게 미국 가면 뼈도 못 치려 얘는. 재산이 남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6조 원 벌금 쳐맞으면 사실상 그냥 화석으로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건데 지금 얘가 한국으로 송환되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위조 요건 혐의로 잡힌 것과 관련해서는 형기를 다 마쳤어요. 그럼 외국인 수용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송환이냐 미국 송환을 놓고 계속 법정 다툼을 벌이다가 얘가 이제 이번에 항소법원에서 얘 고등법원 결정대로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법에 따라서 끝까지 미국 송환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권도영의 배후에도 또 나중에 보면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코인은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대기업 3세들이 집중적으로 자금 투자를 해줘갖고 초창기 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주가 조작범들, 두산이라든지, LG라든지, 기업 이름을 해도 돼요. 아무튼 D라든지 L이라든지 뭐 이런 재벌 3세들, 얘네들하고 연루돼 있는 그런 그 정황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도영이랑 같이 동업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사실 도영이는 그 돈을 어딘가에 꼽을 쳐놓고 있으면서, 야, 나 미국 가면 너도 이 돈 못 찾아?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 한국으로 보내줘라. 어떻게든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어디가 이 사람을 관리하게 될까요? 남부 법원이 이 사람을 관리하게 됩니다. 관세청 세무 공무원도 빼주는
남부법원이 또 권도영을 담당해갖고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징역 5년에 과징금 100억, 와, 뭐 1000억, 막 사상 최대, 얘가 헤쳐먹은 돈이 수조 원인데 또 이렇게 살아나는 꼬라지를 보여줄 거예요. 뭐 무법천지야? 아무튼 나라의 경제가 이 큰 돈 갖고 노는 이 큰 도둑들의 경제가 너무나도 크게 말하자면 주도권을 건인의 식구들한테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